밝은 척, 애쓰는 사람 특징. 그냥 어느 날 혼자서 커피 한잔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밝은 척하려고 하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원하는 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우리는 자주 남 앞에서만 웃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어색함이 없게 노력하고 가끔은 스스로를 숨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사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고 진짜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깊은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단지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연결되길 원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경험하는 사랑과 연결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진정으로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첫 번째로, 친구와의 깊은 대화 부재. 어느 날 나는 혼자 길을 걷다가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고독과 소통의 부재를 직면하게 되었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몇몇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끌어와 보기로 했어요. 먼저 플라톤 얘기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자기 책에서 이상적인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진짜 대화를 나눌 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즉, 친구랑 깊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플라톤의 말을 떠올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때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크 루소의 생각도 여기에 잘 들어맞아요. 루소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가면 뒤에 숨어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진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진짜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과의 깊은 대화도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시다르타라는 책에서는 자신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소통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이 상했죠. 그 순간, 왜 난 타인의 말에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과거에 읽었던 몇몇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 일상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사실 우리 내부의 어떤 욕구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즉,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말이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스피노자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몽테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반응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특정한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문해 보는 거죠. 몽테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의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는 타인이 우리에게 어떤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때로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듣고 나니 내가 상처받은 것도 어쩌면 내 안의 불안이나 자기 비판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일상 언어로 풀어보니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반응에 대해 깊이 성찰할 때 그 말에 대한 상처를 넘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혼자일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번 여름에는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니 평소에 사람들 속에서 보여주던 나와는 다른 더 진솔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혼자일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헤르만 헤세는 주인공이 자신 안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요. 여행을 하면서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반면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했어요. 이런 갈등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겪고 있는 일인데,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여행 중에 혼자 고민하며 느낀 감정들이 바로 그런 진짜 자신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나르크스 오렐리우스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바깥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일 때 느낀 그 고독감이나 불안감이 사실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여정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남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지만 속마음은 외롭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쾌활한 척하지만 사실은 종종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왜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속마음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졌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들이 내면에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은 외부의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회적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긍정적인 척하는 건 어쩌면 이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시도일지도 몰라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역할이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밝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인간 관계가 우리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 내면의 진짜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적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5번째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우리가 왜 대화할 때 침묵이 생기면 그렇게 어색해하고 무조건 그 공백을 메우려고 애쓰는 건지 궁금해졌죠.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 여러 철학자들이 인간의 소통과 관계에 대해 얘기한 게 떠올랐어요. 이런 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건 그냥 어색함을 피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깊은 욕구의 반영인 거죠.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함께 나누는 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은 우리가 서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어서일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단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요. 이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아주 인간적인 욕구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할 때 생기는 침묵이나 어색함을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겠죠. 며칠 전 저 혼자 조용히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느낀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남 앞에서 밝은 척하는 건 그게 단순히 사회적 기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각자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 때문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이나 어색함을 메우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간들은 사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어 하고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인간으로서의 깊은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고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해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경험하는 사랑과 연결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 특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밝은 척 애쓰는 사람 특징. 그냥 어느 날 혼자서 커피 한잔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밝은 척하려고 하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원하는 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우리는 자주 남 앞에서만 웃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어색함이 없게 노력하고 가끔은 스스로를 숨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사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고 진짜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깊은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단지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연결되길 원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경험하는 사랑과 연결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진정으로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첫 번째로, 친구와의 깊은 대화 부재. 어느 날 나는 혼자 길을 걷다가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고독과 소통의 부재를 직면하게 되었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몇몇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끌어와 보기로 했어요. 먼저 플라톤 얘기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자기 책에서 이상적인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진짜 대화를 나눌 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즉, 친구랑 깊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플라톤의 말을 떠올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때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크 루소의 생각도 여기에 잘 들어맞아요. 루소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가면 뒤에 숨어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진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진짜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과의 깊은 대화도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시다르타라는 책에서는 자신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소통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이 상했죠. 그 순간 왜 난 타인의 말에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과거에 읽었던 몇몇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 일상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사실 우리 내부의 어떤 욕구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즉,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말이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스피노자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몽테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반응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특정한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문해 보는 거죠. 몽테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의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는 타인이 우리에게 어떤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때로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듣고 나니 내가 상처받은 것도 어쩌면 내 안의 불안이나 자기 비판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일상 언어로 풀어보니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반응에 대해 깊이 성찰할 때 그 말에 대한 상처를 넘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혼자일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번 여름에는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니 평소에 사람들 속에서 보여주던 나와는 다른 더 진솔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혼자일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헤르만 헤세는 주인공이 자신 안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요. 여행을 하면서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반면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했어요. 이런 갈등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겪고 있는 일인데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여행 중에 혼자 고민하며 느낀 감정들이 바로 그런 진짜 자신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나르크스 오렐리우스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바깥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일 때 느낀 그 고독감이나 불안감이 사실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여정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남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지만 속마음은 외롭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쾌활한 척하지만 사실은 종종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왜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속마음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졌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들이 내면에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은 외부의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회적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긍정적인 척하는 건 어쩌면 이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시도일지도 몰라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역할이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밝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인간 관계가 우리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 내면의 진짜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적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우리가 왜 대화할 때 침묵이 생기면 그렇게 어색해하고 무조건 그 공백을 메우려고 애쓰는 건지 궁금해졌죠.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 여러 철학자들이 인간의 소통과 관계에 대해 얘기한 게 떠올랐어요. 이런 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건 그냥 어색함을 피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깊은 욕구의 반영인 거죠.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함께 나누는 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은 우리가 서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어서일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단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요. 이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아주 인간적인 욕구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할 때 생기는 침묵이나 어색함을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겠죠. 며칠 전 저 혼자 조용히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느낀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남 앞에서 밝은 척하는 건 그게 단순히 사회적 기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각자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 때문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이나 어색함을 메우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간들은 사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어 하고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인간으로서의 깊은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고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해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경험하는 사랑과 연결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 특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밝은 척, 애쓰는 사람 특징. 그냥 어느 날 혼자서 커피 한잔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항상 밝은 척하려고 하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원하는 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우리는 자주 남 앞에서만 웃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어색함이 없게 노력하고 가끔은 스스로를 숨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사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고 진짜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깊은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단지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연결되길 원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경험하는 사랑과 연결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진정으로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첫 번째로, 친구와의 깊은 대화 부재. 어느 날 나는 혼자 길을 걷다가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고독과 소통의 부재를 직면하게 되었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몇몇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끌어와 보기로 했어요. 먼저 플라톤 얘기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자기 책에서 이상적인 세상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진짜 대화를 나눌 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즉, 친구랑 깊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플라톤의 말을 떠올리면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때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크 루소의 생각도 여기에 잘 들어맞아요. 루소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가면 뒤에 숨어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진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진짜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과의 깊은 대화도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시다르타라는 책에서는 자신과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소통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두 번째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째서인지 마음이 상했죠. 그 순간 왜 난 타인의 말에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과거에 읽었던 몇몇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 일상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사실 우리 내부의 어떤 욕구나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즉,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말이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스피노자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몽테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반응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특정한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문해 보는 거죠. 몽테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의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는 타인이 우리에게 어떤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때로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듣고 나니 내가 상처받은 것도 어쩌면 내 안의 불안이나 자기 비판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일상 언어로 풀어보니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반응에 대해 깊이 성찰할 때 그 말에 대한 상처를 넘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혼자일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번 여름에는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니 평소의 사람들 속에서 보여주던 나와는 다른 더 진솔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혼자일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왜 다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헤르만 헤세는 주인공이 자신 안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요. 여행을 하면서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반면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했어요. 이런 갈등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겪고 있는 일인데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표현할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여행 중에 혼자 고민하며 느낀 감정들이 바로 그런 진짜 자신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나르크스 오렐리우스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바깥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일 때 느낀 그 고독감이나 불안감이 사실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여정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남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지만 속마음은 외롭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고 쾌활한 척하지만 사실은 종종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왜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 속마음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졌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들이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은 외부의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회적 성공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긍정적인 척하는 건 어쩌면 이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시도일지도 몰라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역할이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밝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진정한 사랑과 깊은 인간 관계가 우리 내면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 내면의 진짜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적 공허함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열쇠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우리가 왜 대화할 때 침묵이 생기면 그렇게 어색해하고 무조건 그 공백을 메우려고 애쓰는 건지 궁금해졌죠.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 여러 철학자들이 인간의 소통과 관계에 대해 얘기한 게 떠올랐어요. 이런 걸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건 그냥 어색함을 피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사람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깊은 욕구의 반영인 거죠.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세상과 서로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함께 나누는 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은 우리가 서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어서일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단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요. 이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아주 인간적인 욕구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화할 때 생기는 침묵이나 어색함을 그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볼 수 있겠죠. 며칠 전, 저 혼자 조용히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느낀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남 앞에서 밝은 척하는 건 그게 단순히 사회적 기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각자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 때문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이나 어색함을 메우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간들은 사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싶어 하고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은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인간으로서의 깊은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고 진심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해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경험하는 사랑과 연결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 특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